그날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 몰랐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 손으로 내 손주를 지켜내지 못할 줄은.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미경은 손수 만든 호두과자 한 봉지와 새로 산 전래동화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한 달 만에 손주들을 보는 날이었어요. 지우야, 서준아.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가져왔다. 마음속으로 아이들을 부르며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30년 전 첫 교단에 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설레었었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들 준호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문을 연 며느리 나래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화려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마치 어디 나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래야, 웬일로 이렇게 곱게 차려입었니? 아, 이거요? 그냥 기분 좋아서요. 나래의 대답에는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 거실에서 뛰어나온 지우와 서준이 미경의 품에 안겼어요. 8살 지우의 따뜻한 체온과 6살 서준의 달콤한 냄새가 미경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 가져왔단다. 미경은 가방에서 새 책을 꺼냈어요.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전래동화책이었습니다. 와, 호랑이다. 서준이 신나게 소리쳤어요. 지우도 눈을 반짝이며 책 표지를 만져보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읽어주세요. 미경은 소파에 앉아 두 아이를 양옆에 끼고 책을 폈어요. 30년간 교단에서 갈고 닦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은 미경의 목소리에 푹 빠져들었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움츠러들고 곶감이 등장하면 깔깔 웃었습니다. 이때였어요. 나래가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래야, 뭘 하는 거니?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나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미경은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곶감이 뭘까? 달콤한 거, 호랑이보다 무서운 거. 아이들의 대답에 미경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때 나래가 갑자기 소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나래는 손에 든 카메라를 미경과 아이들을 향해 들이댔어요. 이거 너무 예쁜 장면이에요. 교육 전문가 할머니의 독서 지도. 이런 콘텐츠가 요즘 인기 있거든요. 순간 미경의 몸이 굳었어요. 뭘 찍는 거냐? 유튜브 올릴 영상이요.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찍어서 올려요. 어머니 교사 경력도 있으시고 완전 대박 콘텐츠가 될 거예요. 미경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30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교사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잖아. 그거 치워라. 에이, 뭘요? 지우야, 서준아, 카메라 보고 손 흔들어봐. 나래는 미경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촬영했어요.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미경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그거 꺼.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30년간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온 교사의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래가 깜짝 놀라 카메라를 멈췄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 손주를 내 장사에 이용하려는 거냐? 장사가 아니라 교육 콘텐츠라고요. 요즘 세상 모르시네. 나래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표정을 본 지우가 할머니 품에 더 바짝 안겼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미경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아빠, 서준이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준호는 어색한 상황을 눈치채고 미경과 나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셔서. 나래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미경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순간 미경은 깨달았어요.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30년 교직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 며느리에게는 뭔가 위험한 면이 있다고. 미경은 손주들을 꽉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나래의 그 카메라가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도대체 왜 손주들을 찍으려 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미경은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부탁해서 나래의 SNS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할머니, 이게 맞나요? 럭셔리맘 나래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본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 나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옷을 입고 비싼 화장품을 자랑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 저 아이들. 화면 속에 지우와 서준이 나와 있었거든요. 예쁜 옷을 입고 장난감을 들고 웃는 모습이었어요. 이 제품 정말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나래의 목소리가 컴퓨터에서 흘러나왔어요. 미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손주들을 이렇게.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곧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엄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 갈 수 있니? 나래와 할 말이 있다.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그냥 와도 되는지만 물어보는 거다. 1시간 후, 미경은 다시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문을 연 나래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들어가도 될까? 거실에 앉자마자 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나래야, 너 인터넷에 우리 아이들 사진 올렸지?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했니?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30년간 말 안 듣는 학생들을 다뤄본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래요. 육아 인플루언서들 보세요. 다 아이들과 함께 콘텐츠 만들어요. 나래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죠. 이거로 번 돈을 아이들 교육비에 쓸 수 있잖아요. 어머니도 요즘 세상 좀 알아야 해요.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요즘 세상.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안 하셔서 그렇지. 교육 전문가 할머니라는 컨셉으로 하면 완전 대박이에요. 나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큰 돈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 어머니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팔로워 몇만 명은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미경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니? 돈 벌잖아요. 요즘 광고 한 번 올리면 몇백만 원씩 받아요.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용돈이나 버시면 좋잖아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SNS 하시라고 권해봐요. 돈도 되고 재미있을 거예요. 나래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이면. 준호야, 미경이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내 아이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돈 버는 일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어색해졌어요. 아내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미경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교사로서, 할머니로서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나래야, 미경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앞으로 내 손주들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마라.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제안하지도 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게 다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건데. 나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이들 미래. 내가 아이들의 사생활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는 정말 꼰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나는 간다. 어머니, 앞으로 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하고만 만날 거다.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 미경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나래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 잘못한 게 뭐예요? 다 아이들 생각해서 하는 건데.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날 밤 미경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이런 부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해. 그것만이 미경의 마음속에 남은 유일한 생각이었어요. 내일부터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미경은 달라졌어요. 30년간 교실에서 갈고 닦은 관찰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문제가 있는 아이를 찾아내고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미경이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 대상이 며느리 나래였을 뿐이죠. 미경은 작은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유날의 관찰 일치. 마치 학급 일지를 쓰듯 차근차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1일차 SNS를 통해 아이들을 상품화함. 교육적 가치보다 경제적 이익 우선시. 2일차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 부족. 꼰대라는 표현 사용. 글을 쓰는 미경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경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나래의 SNS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 크림 써보세요. 우리 아이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화면 속 지우의 얼굴이 클로즈업으로 나왔어요. 아이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교사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저 아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3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봐온 눈에는 모든 것이 보였어요.
지우의 억지 미소, 서준의 어색한 포즈, 그 모든 것이 연출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동학대야. 미경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예상치 못한 손녀의 전화에 미경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지우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혼자 놀러 가도 될까요? 아이의 목소리에 뭔가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마중 나갈게. 1시간 후, 미경은 지우를 만났어요. 아이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 있었니? 미경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지우가 주저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계속 웃으라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예쁘게 웃으라고.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힘들어? 네. 웃기 싫을 때도 웃어야 해요. 그리고 하기 싫은 말도 해야 하고.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경은 지우를 꽉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참을 수 없어. 그날 저녁 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찾은 이지혜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이 날카롭고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상속 문제와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미경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SNS 활동, 손주들의 고충, 그리고 자신의 걱정까지. 지혜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네요. 아동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정말요? 네.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상업적 목적으로 촬영에 동원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미경의 눈에 희망의 불빛이 피어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재산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본격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나래가 요즘 쇼핑 많이 하니? 뭐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사람들이 그러던데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며.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굳어졌어요. 그런가요? 너 월급으로 감당되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첫 번째 의심의 씨앗을 심은 거죠. 이틀 후에는 나래에게 전화했어요. 나래야, 준호 요즘 어때?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데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나 보더라. 동료가 힘들어 한다고 하던데. 정말요? 나래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너 SNS 하는 거 준호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표정을 보니 그런 것 같더라. 미경은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섞었어요.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기회가 왔어요. 준호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니, 나래가 교육청 세미나에서 발표한다고 해요. 무슨 세미나? 올바른 육아 콘텐츠에 대한 세미나래요. 교육 전문가 시어머니를 둔 인플루언서라고 소개받았다네요. 그 순간 미경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래? 언제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요.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노트에 썼어요. 작전명, 진실의 무대, 30년 교직 경험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고. 미경은 지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왔어요. 준비됐나요?
네. 이제 그 아이의 거짓말을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확신에 찼어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의였습니다. 손주들을 지키기 위한 할머니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교육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미경은 맨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치 평범한 청중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거짓말하는 학생들을 단번에 찾아내던 그 눈빛이었어요. 다음은 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육아 콘텐츠에 대해 발표해 주실 윤아래님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위로 올라온 나래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럭셔리 맘 나래입니다. 나래의 밝은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초등학교 교사이신 시어머니와 함께 올바른 육아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순간 미경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30년 경력을 이렇게 써먹는구나.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안하셨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SNS로 전하자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새빨간 거짓말. 미경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해요. 할머니와 함께 책도 읽고 교육용 제품도 체험하면서 즐겁게 배우고 있거든요. 나래가 스크린에 지우와 서준의 사진을 띄웠어요. 아이들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이 교육 프로그램은 잠깐요. 갑자기 강당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 교육 전문가 시어머니인데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미경이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30년간 교단에 섰던 그 당당함으로 말이에요. 어머니.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단 한 번도 SNS 콘텐츠를 제안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그런 일에 동원하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미경은 무대 바로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주들이 행복해 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래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미경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어요. 지우가 울면서 웃기 싫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저 아이는 제 손녀예요. 8살이죠. 이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라고 강요받는 모습을 보신 분 있나요? 청중들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며느리가 친구와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시어머니, 그냥 이용하는 거지 뭐. 교육 전문가 컨셉 완전 대박이야. 나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나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 그건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로서 말합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아동학대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청중들이 나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거짓 정보를 전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런 일에 동참한 적이 없어요. 나래는 마이크를 붙잡고 변명하려 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아이들 불쌍해, 신고해야 해. 나래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미경은 마지막으로 무대 위의 나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래야, 이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미경은 강당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나래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미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나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스마트폰에는 악플이 폭주하고 있었고, 팔로워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퇴근한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다 망쳤어요. 나래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내 인생 다 망쳤다고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지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여사님의 변호사 이지혜입니다. 준호와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내일 오후 2시 한정식 집에서 만나자고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주고 돌아섰어요. 나래가 그 명함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그날 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첫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만 남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한정식 집 별실. 미경은 지혜 변호사와 함께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인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나래가 들어왔어요. 나래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미경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 앉아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혜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박미경 여사님의 유언장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유언장이요? 네. 모든 재산 처분에 관한 최종 결정입니다. 지혜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유언장을 펼쳤어요. 박미경 여사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은 지역교육재단에 기부됩니다. 뭐라고요? 나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부는 폐교 위기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 인수와 도서관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어머니, 이럴 순 없어요. 나래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파트, 내 미래. 미경은 차갑게 나래를 바라봤어요. 내 미래, 내 손주들을 팔아서 만들려던 그 미래 말이냐? 어머니, 제발. 이미 늦었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복수가 아니야. 교육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너희가 배워야 할 마지막 수업이었단다. 그날 이후 나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광고주들이 하나둘 계약을 해지했고 팔로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악플과 신고가 쏟아졌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아내 때문에 눈치를 받았고 결국 작은 회사로 이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새 아파트는 물론 포기해야 했어요. 한편 미경은 작은 산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폐교 위기에 있던 시골 초등학교를 인수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 선생님, 마을 아이들이 미경을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진짜 교실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지우와 서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여기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책을 읽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앞에서 억지로 웃을 필요가 없었어요.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서준이 전래동화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까? 미경은 아이들과 함께 푸른 잔디 위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가을날, 미경은 정원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뒤돌아보니 준호와 나래가 서 있었어요. 둘 다 많이 야위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나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게 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미경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차나 한잔 하고 가거라.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녁, 미경은 도서관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며 지우와 서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너희 왜 왔니? 엄마가 데려다 주셨어요. 할머니 책 읽어주신다고. 아이들이 미경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문가에 나래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같이 들어줘도 좋다. 그날 밤, 작은 도서관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경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아이들은 깔깔 웃었고, 나래도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옛날에 미경의 목소리가 도서관을 가득 채웠어요. 이것이 진짜 교육이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되는 진짜 배움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경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교직 생활의 진짜 완성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요.